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엊그제 제가 이시바 총리한테 기대한다는 유튜브를 보낸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제가 일본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를 해서 우리가 예상외로 일본 정국이 지금 혼미에 빠져들어서 제가 부득이 바로 일본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주변 사강에서 지도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바이든, 기시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좋은 한미일 관계가 지금 잘못되다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 특히 일본의 정치인은 우리 한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공명당 연립 정권이 실제적으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적어도 과반수는 넘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과반수에 미달했습니다. 대신 야당인 입헌 민주당이 약진을 했습니다. 무려 50석을 더 늘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여진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당을 한 당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반수 당이 아무도 없다. 과거에는 자민당 일당으로 과반수를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 플러스 공명당에서 거의 3분의 2까지는 못 되더라도 거의 5분의 3까지는 차지해가지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민당이 무려 이번에 한 50석을 잃었고 대신 제1야당이 50석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완전히 자민당이 과거 같은 주도권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일본 유신에도 약간 보수 성향이죠. 그런데 일본 유신에도 44석에서 38석으로 약 6석을 잃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의석을 잃었고 과거 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선거를 단지 보수 대 진보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자민당 대 비자민당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당분간 혼미할 거다. 왜? 바로 이제 국회가 소집되면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총선거가 끝나면 바로 총리 지명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지명선거가 의례적으로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시바 총리가 나오고 또 하나 저쪽에서 제1야당의 당수인 노다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총리 지명선거 후보로 되면 누가 과연 총리가 되겠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대충 예상으로는 이시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참여선거 7월 달에 있는데 참여선거까지는 계속 이합집산이 계속될 거다. 소수 야당을 끌어들이는 이합집산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은 가장 큰 걸로 역시 돈이죠. 정치와 금전의 관계. 2년 전에 통일교 관련해서 자민당 돈 문제가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자민당 파티의 그 파티권을 제대로 회계를 장부를 안 해서 문제가 커서 결국 그게 이제 파벌 해체가 되고 정치자금 규제법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기시다 정권이 최대한대로 막는다고 막았지만 결국 국민들 뇌리에는 자민당은 금전과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다. 이게 인식이 있어서 바로 심판이 이번에 내려졌습니다. 특히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불거지는 게 뭐냐면은 자민당이 과거에 파벌 해체하면서 회계 문제로 불상사가 일었던 몇 명의 유명 정치인들을 자민당에서 공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대표로 이번에 중요한 선거에 못 나오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공인 자민당 후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준 문제를 일본 공산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패배 원인의 두 번째로는 물가입니다. 지금 높은 물가가 문제죠. 잃어버린 30년, 보통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은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는데 디플레이션은 탈출했는데 그 바로 다음 디플레이션의 대가인 이 높은 물가고 지금 이 과도기입니다. 일본은 이 물가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시바 총리가
엔화 약세를 어떻게 타개하겠다고 선거 공약 때는 했는데 막상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공약을 지금 흐지부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 비공인 후보한테 2천만 원을 지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이 시원하게 해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다. 또 패배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입헌민주당이 이번에 참신하게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다는 거죠. 과거 노다 지금 대표는 총리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 연립정권 때 이 노다 총리가 정치 감각으로 이번에 내세운 게 정치 개혁입니다. 자민당도 정치 개혁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 입헌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치 개혁은 바로 정권 교체만이 유일하다. 이 캐치플레이를 강력히 내들었죠. 또 하나 야당들이 집중적으로 자민당을 공격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자민당이 지금 중요한 선거를 한 달도 안 돼서 총리 지명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하느냐. 그건 바로 야당한테 야당 연합을 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한 이런 정략적인 거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결국 국민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전국 구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이시바 정권의 최대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년 7월 달에 있는 참여연 선거까지 이걸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시다 정권이 붕괴되고 자민당이 더더욱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민당은 제3당이 일본 유신의회입니다. 그게 이제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당입니다. 일본 유신의회 그리고 또 국민민주당이 있습니다. 일본 유신의회나 국민민주당이나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과 컬러가 비슷합니다. 대신 또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입헌민주당, 지금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컬러가 비슷해서 서로 누구를 영입하는가 이렇게 해서 연합정권을 어차피 구성을 해야 가능한데 지금 보면은 역학적으로는 입헌민주당 다음에 일본 유신회가 38석입니다. 그리고 국민민주당이 28석인데 이게 이제 한 60석이 되는 거죠. 이 60석이 바로 입헌민주당에 들어가면은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컬러상 자민당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유신회 정도는 들어가지 않고 국민민주당이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번에 자민당에서 자민당 공인 후보는 아니지만 비공인 후보로 나온 히라사와 하기우다 또 니시다 이런 유명한 자민당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이 무소속들이 자민당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시바 총리가 참여연 선거만 잘 넘기고 그 안에 이합 집산에서 특별하게 실축만 하지 않으면 전국을 한 6개월 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헌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총리 지명 선거에서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지금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민주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크게 보수 진보가 있는데 이 진보 쪽에서 가장 확실한 3인당과 공산당은 이번에도 의석수를 증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과거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3인당 공산당과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입헌민주당이 야당을 이합집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한국 전국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시바 총리가 파벌이 약하죠. 이시바 파벌이. 그렇기 때문에 파벌이 약한데 우익 성향의 아베파, 아소파 이 파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공격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이시바 총리를 계속 자민당 내부에서 공격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참여연 선거까지 갈 그런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이시바 총리는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이 있었죠. 이번에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를 했다면 이시바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 그리고 미국 핵 공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아마 이런 현안들이 당분간 유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한일 관계죠. 그럼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민감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 문제나 어떤 영토 문제나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는 우익 성향의 자민당 다수 파벌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 그래서 한국은 혹시 모를 이시바 이후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번 중요한 선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요한 선거에서 일본 정치의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앞으로 일본은 돈과 관계되는 어떤 문제에서도 아마 클리어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이 살아나기 힘들다는 걸 확실히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그리고
전국 안정까지는 적어도 8개월, 9개월까지는 아마 일본 전국이 요동을 할 거다. 그래서 어떤 외교적인 대외 활동보다는 국내 활동에 아마 집중을 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한국 대통령제하고 틀리죠. 그래서 모든 게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해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한국과 다시 한번 제2의 한일 파트너십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의회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안정이 돼야지 한일 관계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중요한 총선거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